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강의는 저희 세무사무소에서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아무래도 세무대리인 분들이 겪는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업무 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뭔가를 새롭게 이제 도입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뭐 저희 최초부터 뭐 시작하면은 뭐 이런 프로그램 이름을 직접적으로 제가 말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다 아는 프로, 금, 프로그램들일 수도 있으니까. 에버노트, 그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잔디, 그 다음에 플로우, 그 다음에 트렐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1세대 프로그래머로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사용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도중에 이제 최근에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제가 노션을 관심 있게 본 지는 올해 초부터 관심 있게 봤었던 것 같아요. 올해 초, 작년 말 정도 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거래처를 관리하는 데 쓸 수 있을까라고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실제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적용을 시켜 나가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게 우리 업무에 적용이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션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노션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요금제에 있습니다. 그 노션 요금제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면은 요금제를 처음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노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금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금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총 4가지 요금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요 개인 프로 요금제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 프로 요금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개인 프로 요금제는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다 동일해요. 근데 우리는 팀과 회사용이라고 해서 왠지 이 팀과 회사용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쪽 부분은 멤버당으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직원 수가 꽤 넘어간다고 하시면은 사실 직원 수 한 4명만 하더라도 $32씩 나가야 되죠, 매월. 그래서 12개월 치면은 거의 뭐 400불 가까이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뭐 부담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낄 수 있는 비용은 아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매달 개인 프로 요금제 $4만 내면은 1년에 $48면은 사실은 어 거의 노션의 모든 기능을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요금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린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요금제에 대해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개인 프로 요금제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 세무사님이나 대표 회계사님이 가입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게스트로 직원분들을 초대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가입이 됐을 때는 뭐 이런 기능을 웬만한 기능을 다 쓸 수 있는데, 이제 권한이나 뭐 이제 보안 제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하다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게스트로 초대를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뭐 권한을 따로 좀 세부적으로 부여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써본 결과 그렇지도 않아요. 페이지별로 특정 계정을 접근시킬 수도 있고 제외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프로 요금제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8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링크 공유 실시간 공동 작업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스트 초대로 무제한으로 어, 초대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담이 없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큰 틀을 한번 노션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려드릴게요. 일단은 세무사무소의 업무 구조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총 저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거래처가 있죠. 거래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저희 사무실에는 직원이 있죠. 담당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1대 다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 거래처별로 또 특정 업무가 발생합니다. 이게 루틴
루틴하게 매월 또는 뭐 매년 뭐 이렇게 매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신고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별건으로 이제 뭐 특이한 요청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해 달라라는 업무 영역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규모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뭐 그거 규모와 관계없이 어쨌든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거래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시거나 또는 거래처가 지금은 성장하는 단계에 있으시더라도 항상 이 관리를 튼튼하게 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은 놓치시지 않았으면 해요. 물론 저도 주변에 이제 거래처 수가 많은 세무사님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의 고민은 하나같이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노션이 이 세무대리인한테는 굉장히 최적화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1번 거래처와 2번 직원과 이 3번 업무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이거를 고리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노션은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가 되어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노션으로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거긴 한데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거래처별로 해당 거래처별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강의를 드리는 시점이 뭐 8월 말에서 이제 9월 초로 넘어가는데 이제 뭐 8월 귀속 원천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원천세 신고가 필요한 거래처 리스트를 다 불러옵니다. 어디서? 최초의 원초 DB 리스트에서 제가 이제 나중에 다 꼬리표를 붙일 건데 여기 원천세 그다음에 뭐 부가세 뭐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원천세 꼬리표가 있는 DB의 모든 리스트를 불러와서 여기다가 이제 담당자를 어사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별로 어사인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업무가 체크되고 있는지 체크박스를 옆에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 또는 이 페이지 보기는 8월 거, 9월 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복제가 가능합니다. 8월이 끝나면 9월로 복제할 수도 있고요. 끝나면 다시 10월로 복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관리자 입장에서 좋은 거는 현재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률을 보이고 어떤 거래처들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서 그 다음에 지금 신고가 늦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가능해질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한 가지의 그런 거래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뭐 트렐로에 조금 관련된 좀 그건데 보드 방식인데 이제 제목이 붙습니다. 뭐 어떤 거래처에서 뭐 예를 들어서 수정 신고가 필요하다. 수정 신고가 들어왔으면은 이게 업무 생성일자랑 그다음에 담당자 그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들이 적힐 거예요. 내용들이 적히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댓글을 각자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죠. 뭐 1번 뭐 어떤 거래처에서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통화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적어 놓는다든지 또는 관련해서 리서치한 내용을 여기다가 노션에다가 추가시켜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댓글식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쓰기에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마치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업무 진행도가 댓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댓글에서 이런 골뱅이 기능을 추가시키면은 여러분들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이제 특정 누군가를 이렇게 불러드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동일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멘션하고 이거 이렇게 연락 받았으니 확인해 주세요. 왜냐? 세무사님들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이거를 직원들한테 바로 전화로 얘기하거나 또는 뭐 업무 카톡에 얘기하거나 개인 카톡으로 얘기하면은 뒤에 다른 내용들이 계속 밀리게 되면은 기존에 1번 했던 내용들을 직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거래처들이 연락이 많이 오다 보면은 기존에 전달했었던 1번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이 까먹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꼼꼼한 직원이고 그다음에 조금 업무량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렇겠지만 사실 저희 업무라는 게 어떻습니까? 언제 전화가 어디서 올지도 모르고 갑자기 어떤 일이 또 발생해서 또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고 나면은
사실 전에 있었던 일은 좀 새까맣게 까먹을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해지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업무를 시킬 때는 급할 때는 전화로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무조건 어, 무조건적으로 노션에다 일단 적어요. 보드를 만들어서 적고 담당자를 지정을 해주고 어떤 거래처랑 관련된 일이고 내가 어떤 전화를 받았고 내가 필요한 사항은 뭐뭐다 라고 해서 적어 놓으면은 이제 직원들도 거기다가 답변을 답니다. 그래서 산출물도 이 마우스로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드래그하면은 그대로 갖다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첨부 파일을 그대로 제가 다시 뭐 필요한 거래처 분들한테 제공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션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거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업무 툴이고요. 뭐 이거를 뭐 실제로 또 뭐 이렇게 세무사무실 관련된 거다라고 뭐 판매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스스로 그냥 다 연구를 해서 유튜브랑 구글링 해가면서 찾았던 거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양식이거든요.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양식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이제 각각의 거래처들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당연히 다 기재를 처음에 수임할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인지 법인인지, 그 다음에 CMS 동의되어 있는지, 그리고 담당자는 누구인지, 그 다음 계약 상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 계약 일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뭐 과세 사업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급여일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상으로 보수 형태는 어떤 식으로 받게 되어 있는지, 뭐 회의감사나 뭐 일시납인 경우도 있고, 조정료 포함해서 월납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월납, 기장료에 조정료 별도인 경우가 가장 많겠죠. 네, 그 다음에 사무대행 EDI 수임, 그 다음에 저희는 뭐 비즈앱이라는 어플을 쓰는데 해당 어플이 지금 수임이 동의돼 있는지,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형태, 그러니까 어떠한 업무 형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업무 형태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옵션을 다 선택해 놓고 해당 옵션을 오합값으로 해서 중복으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이거를 지정해 놓는 이유는 우리가 한번 지정을 해 놓고 나중에 필터링 걸어서 업무 형태에서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이 필요한 업체들만 필터링을 해서 불러온다든가. 왜냐? 직원들이 없거나 급여 처리를 안 하는 거래처들은 여기서 연말정산에서 제외가 되겠죠. 뭐 추후에 직원이 고용이 된다면은 제가 당연히 연말정산 탭을 옵션을 추가시켜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업체 담당자랑 연락처 기재를 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관련해서 계산서는 어떻게 수령하는지 종인지 전자인지 뭐 확인하고 기타 업종들에 대해서도 적어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도 뭐 담당자별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순서가 어떤 식인지, 뭐 자료 형태는 어떤 식인지 여러분들이 지정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초적으로 DB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형태로 자료를 다 뽑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DB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그러면은 어, 할 일은 어떻게 지정을 하냐? 저희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정도에 따라서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옮긴다든지 완료가 되면은 제가 여기서 완료를 찍게 되면은 필터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얘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전부 사라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만듭니다.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한테 전화가 와서 뭐 급하게 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를 요청을 했다. 거래처 어디랑 관련된 거래처인지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060이다. 1060 코드를 넣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댓글을 쓰는 겁니다. 오늘 오후 거래처 대표님께 전화 와서 급하게 직원이 요청하여 뭐 홍길동님의 2021년 기속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담당자인 저한테 이 업무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멘션을 하면은 저한테도 멘션이 되겠죠.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 알람에 다 뜨거든요. 지금은 제가 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지금 보드 형식으로 보는데 일부 직원들은 또 캘린더 형식의 그런 조금 툴을 선호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는 이 보기를 또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고 얘를 다시 캘린더 보기로 바꿔주시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 마감기를 제가 기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적어도 9월 3일까지는 해주세요라고 마감을 기재해 놓고 나면은 이제 보드 보기가 아니라 이 캘린더 보기 상황에서는 마감기일로 하면은 제가 방금 해놨던 부분이 이렇게 어, 지금 달력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달력에서 바로 눌러서 직원들이 이 달력만 보더라도 아, 오늘까지 처리해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구나라는 부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캘린더는 직원별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저 보드판도 마찬가지고. 이제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냐면은 이제 뭐 구글 계정을 하나씩 새로 파서 그 구글 계정에 대해서 초대를 해서 개별로 아이디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의 아이디로 로그인하면은 각자의 고유 업무 공간을 노션에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리자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직원들이 하는 거를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를 누르면은 전체 리스트가 지금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바로 검색을 누르면은 역시 확실하게 관련된 거래처 것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그 다음에 까먹어도 이걸 한번 적어놓고 나면은 내가 밖에 일정 외부 일정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한다든가 또는 사무 뭐 집으로 바로 퇴근했을 경우에도 노트북만 피면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바로 직원들한테 지시를 할 수 있고 직원들도 카카오톡에 이렇게 어지럽게 여러분들이 요청사항을 남기는 것보다는 확실히 편하겠죠.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거래처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거를 전화로 메모해 놓는 게 아니라 노션에다가 적어 놓고 그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노션의 장점이 뭐냐면 한 번 이렇게 해놨을 때 나중에 이게 리스트가 쭉 뜨기 때문에 나중에 후임자가 오거나 또는 담당자가 해당 거래처에 대한 담당자가 변경됐을 때도 그 거래처와 관련된 이력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보드별로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약과 관련된 사항도 이제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보수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형태, 뭐 기장이냐, 자문이냐, 신고 대리냐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의 보수 형태도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 형태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건지 좀 보여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 및 결산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거래처별로 하나씩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어디 거래처가 지금 와 있고 채권 청구 정리가 됐고 유무현 자산 관련돼서 취득한 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주주명부 변동 확인해서 이 속성을 체크박스로 바꿔주면 그대로 또 나오죠. 이거를 체크해 가면서 뜰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적어주고 싶다 그럼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또 추가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뭐 담당자가 변경되어 다음 주에 알려주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업무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원천세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때 필터를 해서 어, 급여 대장에서 인건비 없는 데이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인건비 없음 값과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만 리스트로서 끌고 와라.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거래처 리스트를 원천세 신고할 때 끌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 거래처 중에서 우리가 원천세 신고가 필요한 거래처, 즉 인건비가 하나라도 있는 거래처들만 자동으로 필터링을 해서 이 페이지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또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급여 대장 완성, 그 다음에 납부, 그 다음에 뭐 홈택스 신고, 그 다음에 뭐
위텍스 신고해서 그다음에 납부 안내까지 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다 체크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한 달에 이 거래처와 관련된 급여 대장이 완성이 돼서 처리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직원들도 체크를 하지만 나중에 물론 이거를 엑셀로도 한번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노션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세팅을 조금 최대한 값을 담아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엑셀 스프레드 시트는 사실 관리하기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에는 좀 편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은 변형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잠글 수도 있거든요. 이걸 잠그면은 이런 식의 편집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편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태로만 쓸 수 있게끔 좀 강제성을 부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직원이 실수로 만져서 이거를 뭐 갑자기 망쳤다든가 그렇게 할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얘를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으면은 이 상황에서 그냥 컨트롤 Z 또는 여기서 실행 취소를 누르면 그대로 값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천세 신고나 또는 이제 뭐 부가세 신고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필터에서 아까 저희가 만약에 필터를 추가한다 그러면은 업무 관련된 업무 형태 있잖아요. 그 업무 형태에 대해서 검색해서 여기서 업무 형태를 해서 여기서 부가세다. 그럼 이것만 포함하는 데이터만 불러와서 해당 거래처에 대해서 납부세액을 안내한다든지 또는 홈택스 신고 안내문 조회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거래처들한테는 미리 사전에 저희가 가결산 식으로 해서 뭐 부가세를 얼마 정도 사전에 안내를 드렸다라는 부분을 기재를 해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런 거래처들도 마찬가지로 이 해당 부분도 이 담당자별로 정렬을 하면은 어, 이거를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담당자별로 지금 정렬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 지금 저로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는데 뭐 얘가 이 정도까지 해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고 야 어디 어디 거래처는 좀 급한 것 같은데 거기 먼저 좀 처리를 해줘라 또는 거기는 왜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니?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일일이 물어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관리자적인 위치에서 이 해당 부분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업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보드 있잖아요. 보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놓고선 제가 만약에 뭐 엑셀을 뭐 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여기다 첨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떨어뜨려 놓으면은 자동으로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메일로 쓰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드가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에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렐로가 가장 이제 그 강력하게 추구했던 기능이기도 한데, 노션에서는 구현이 돼 있고, 그리고 노션에서는 트렐로와 에버노트의 장점만을 좀 합쳐놓은 그런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외부의 거래처 분들한테 이제 뭔가 안내를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뭐 이제 안내를 할 건데 이런 거 있으시면 보내달라라고 해서 이거를 뭐 카톡으로 일일이 보낼 필요가 없죠. 이제 공유를 눌러서 이제 웹에서 공유를 누르면은 당연히 편집은 안 되겠고 댓글 안 되겠고 템플릿 복제 허용할 필요 없고요.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게 할 건지 뭐 할 거 없고 그다음에 요 링크를 복사를 해 놓으면은 이제 이 부분은 되게 공용으로서 오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링크를 넣게 되면은 권한이 없는 사용자 분들도 그냥 여러분들이 노션에 쓴 이 안내문을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락처랑 이런 카카오톡 플러스 링크까지 붙여가지고 보고 바로 연락이 올 수 있게끔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 회사의 일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부적으로 또 뭐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연차와 관련돼서 했던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휴가를 관리하거나 또는 이런 업무들을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즉 외부를 위한 것도 되고 내부를 위한 것도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 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좀 프라이버시다. 이거는 뭐 나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분을 뭐 전체 허용을 시켰다가 이분을 액세스가 없이 변경을 시켜버리면은 이거는 저만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됩니다. 같은 워크스페이스 안에서도 권리에 따라서 그 계정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볼 수 있고 없고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직원들의 급여를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서로 보지 못하게끔 나만 관리한다든지 또는 특정 실장급 이상만 관리하게끔 해당 페이지를 권한을 조정해 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캘린더를 볼 수도 있고 또 이 캘린더를 변경을 하면은 그 타임 칸반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부분인데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마감 일자로 제가 다시 조회를 해주면은 네, 여기 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종료일을 포함해서 한다. 그럼 9월 3일부터 뭐 예를 들어서 9월 9일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타임 레포트 상에 길게 이렇게 줄이 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거래처도 기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완료 여부를 누르면은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냥 필터에서 제가 완료 여부가 속성이 어, 체크가 되지 않은 항목만 표시되게끔 해놨기 때문이죠. 근데 사라졌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검색을 해서 원천징수를 치면은 이 전체 리스트에서 지금 여기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을 들어가면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완료 여부를 다시 풀어주면은 네, 여기 다시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완료를 클릭한 순간 전부 다 사라짐으로 해당 부분이 완료된 일은 이제 보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또 꺼내서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 제가 도입을 했을 때는 사실 제 필요에 의해서 도입하기도 했지만 제가 직원들의 업무를 하는데 조금 컨트롤을 하고 싶어서 도입을 했던 부분도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원들한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편하다기보다는 항상 우리의 고객 또는 우리의 직원이 편하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득을 해나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강의는 사실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무 강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노션이 세무사무소와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최초에 밖에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민원 처리와 그다음에 DB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부 관리, 내부 교육, 휴가 또는 우편물 세무서 접수 내역,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되는 별건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외부에 안내되는 자료 링크별로 다 웹에서 공유가 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린 부분은 굉장히 노션에서 일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활용도를 더 높이실 수 있게끔 제가 이거와 동일한 템플릿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와캠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노션 강의 마치고요. 다음에 조금 더 노션이 항상 제가 템플릿을 업데이트 시키고 또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노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